태움은 성품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태움은 왜 생길까요?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의 성품의 문제일까요? 저는 둘 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죠. 정책과 관련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래지향적,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현실을 보도록 하죠. 누구에게는 불편한 주제입니다. 현재 간호법안은 19년 7월 12일에 호위 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법제처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실번 단계, 피번 단계로 넘어가는 30에서 60일보다 약 4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마틱한 전개가 되어 2주 만에 통과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해마다 3에서 5천 명대의 시설을 대관했던 정책 선포 시기, 올해 5만 명이 모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수 대중이 모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다수의 대중이 업무 처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회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의 업무 처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여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물론 모여서 여론이 형성되면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현재 105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정계인사의 생각은 필수 불가결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임무와 주장하면서 왜 대중들의 참여가 요구될까요? 일정 수준의 인파가 모여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정 수준의 기준은 도대체 몇 명인 것일까요? 포퓰리즘의 평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강제 동원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100만 국민의 서명, 행사에 참석한 5만여 명이 모이는 상황 없이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뉴얼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2008년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례가 있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몇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안이기 때문이죠. 협회에서는 이번 정책 선포 시기에 5가지 안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협회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정 전까지 무엇을 할까요? 지난해 정책에선 입원료 개선을 한다며 요양병원 수가 개선 소식만 들려오고 장기 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 실현을 한다 했지만 지난해 8월경 연장 근무 단속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나온 뒤 최근에서야 나이트 간호사의 근무 권고사항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후에 여전히 지금도 연장 근로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실시간입니다. 하지만 변화해가는 과정은 개월, 년 단위로 더디거나 정체되기도 하며 어느 곳은 불행했던 과거로 회귀하기도 합니다. 저는 빛 좋은 개설과 같은 말보다 실무자로서 느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다룬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무수히 말만 많은 문제고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력 부족 문제, 간호법 제정 하나만으로 해소되기엔 너무나 많은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인력 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 법에 나와 있는 기준 인력은 얼마일까요? 의료법을 참고하면 종합병원 병원급에서 간호사 1명당 입원 환자 2.5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2.5명은 근무조별 1인당 환자 2.5명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일반 병실 입원 환자 250명이 병원에서는 간호사 100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기타 부서를 포함한다면 더욱 많겠죠. 하지만 100명으로 3교대의 휴무일까지 고려하면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2006년엔 이러한 인력 충원을 기준으로 간호 등급 가산제를 시행했습니다. 1등급 기준 종합병원은 제가 참고한 절에 의하면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약 12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1명당 약 1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합니다. 1등급이어도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지 않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등급도 간호사의 숙련도, 환자의 유형에 따라 근무 강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등급 가산제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 제도는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등급에 가까워질수록 가산율은 떨어지며 7등급은 마이너스로 삭감되죠. 인력 기준 미달인 병원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재정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등급도 보는 환자가 적지 않은데 아래 등급이 있다는 것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1등급에서 2등급 밑으로는 의료법 인력 기준에 미달인 병원이고 이 병원의 비율은 2015년 통계청 조사 기준 전국 9,230개 의료기관 중
84.9%로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매해 개선된다고 하지만 2006년부터 9년 지난 2015년 통계의 84.9%의 비율은 개선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치입니다. 많은 병원이 지키기 어려운 인력 기준을 정하고 지키지 않아도 최하 등급 아니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인력 기준이 있음에도 이러한 등급별 기준을 제시해놓은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안 지키는 것인지 못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병원에서 지키지 못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해 보이며 간호사 한 명당 2.5명 기준인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꾸준한 이직률과 어려움이 전해지는 만큼 새로운 인력 기준과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부족한 수만큼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소화해야 하고 그에 맞게 쉬는 날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무 강도가 올라가죠. 근무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 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피로 누적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환자의 안위에 잠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접 오류부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적신호 사건과 같은 의료사고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로 찔림 등 근무 중 안 된 사고 발생률도 올라갈 수 있죠. 인력 부족 문제와 사고는 바늘과 실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앞서 언급한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태움이라는 것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죠. 태움에 대한 이야기는 매해마다 이슈가 되어지며 안타까운 자살 관련 기사도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 5명이 해야 할 근무를 3명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락이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실수한 간호사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근무에 있는 간호사도 연대 책임을 지겠죠. 실수한 간호사의 책임이 크지만 100% 간호사의 책임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주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 그 문제도 다뤄져야 하지만 묵인합니다. 어디선가 놀랍게도 5명이 해야 할 일을 3명이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능수, 베테랑 등의 빼어난 능력을 지칭하는 단어로 비유하지만 간호계에서는 그 빼어남이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하게 여겨져 오는 평균이자 상식적인 것이 되죠. 반대로 평균이 되어야 할 업무 능력이 비상식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라도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앞서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할지라도 비상식적이어서는 안되죠. 5명분의 1을 3명이 해내기 어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물론 1명이 1인의 몫을 못한다면 그 1명이 문제고 개선되어야 맞죠. 이러한 구조 속에선 간호사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었다면 누락하거나 실수할 일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었다면 좋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업무 능력 향상이 가능했을 수도 있죠.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었다면 멘토링을 통해 후배 간호사를 이끌어주며 모든 간호사들이 1인의 목 또는 그 이상을 해내며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이며 열악한 환경과 위험 요소에 노출시키는 체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사고를 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1인의 목 이하를 하는 뒤처지는 간호사가 주로 태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뒤처지는 이유는 많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역량 자체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의지가 없거나 효율적인 학습을 못하거나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부이고 답은 아니지만 인력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태움은 주로 간호사의 성품 문제로 여론이 형성됩니다. 앞서 언급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다뤄지지 않죠. 물론 개개인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언제나 쫓기듯 일하며 시간이 부족하며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참아야 하고 밀린 업무에 무보수 연장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어디선가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제약이 있으며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여전히 발생하며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쌓여 예민한 상태에서 누군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가정해보죠. 안정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보다 과민 반응하게 되고 안정시보다 감정 조절을 상대적으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충분한 인력이 있었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줄어들거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스트레스는 상승하죠. 그 스트레스가 잘 해소된다면 문제가 작겠지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그 스트레스의 표적은 뒤처지며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간호사가 되어버립니다. 간호사의 대부분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의료진 간 의사소통, 환자 간 민원 문제, 간호사의 업무 문제죠. 국내에선 의사와 간호사 간 수평이 아닌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민원 문제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는 간호사가 을,
환자가 갑의 위치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상식밖의 언행을 간호사에게 하여 간호사가 친절하지 못하게 감정적 대응을 했다면 뒤에 생길 일은 환자에게 생길 일보다 간호사에게 생길 일이 더 복잡하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본인이 이 일을 제기하여 해결할 만한 문제는 간호사 간 업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유발하는 간호사에게 감정 섞인 언행을 하기도 하죠. 이 상황이 태움이며 군중 심리에 의해 주변 간호사들도 이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 예절 기준, 외모, 품행 등 업무 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 감정을 가지고 트집 잡아 태움의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죠.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품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인력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합니다. 신경미 협회장은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37대 협회장 부임 당시 충분히 충원 가능함에도 적정한 간호 인력이 갖춰지지 않는 병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각오를 내비친 바가 있었죠. 2014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 충족률은 종합병원 63%, 병원 19%에 그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쉽게도 간호신문을 포함한 포털 사이트에 고발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날 기사 이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선 거짓말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작년 기준 면허 소지자 중 절반 정도가 실무에서 벗어난 소위 장롱 면허로 있으며 2018년 면허 소지자 중 39만 4,662명 중 실무자는 19만 8,799명으로 장롱 면허인 19만 5,863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 절반이 자신의 전공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직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협회에서나 다수의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열악한 업무 환경과 처우, 임금 문제를 주로 언급합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재정적 문제입니다. 봉사정신을 앞세운 간호사가 돈에 연연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는 봉사정신이 필요하죠. 하지만 자원봉사와 봉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현재 간호사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 일한 만큼 못 받는다는 거죠. 간호사의 평균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국 평균은 300만원 내외입니다. 배부른 소리 하네. 많이 받는데 무슨 소리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간호사분들이 매해마다 겪는 부분이죠. 한 병동에서 20명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지나 1명, 2명 그만두어 15명이 되었죠. 20명 몫의 업무를 15명이 소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급여는 그만둔 5명의 몫을 15명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급여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잠깐 이런 인력 부족 문제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인력이 충원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이 아닌 다음에 신규 입사자가 있을 때까지 5명 부족한 인원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병원에서는 웨이팅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 강도는 5명이 빠진 만큼 15명이 이전처럼 동일하게 할까요? 5명이 빠진 만큼 병실을 폐쇄하여 15명으로 업무 가능한 입원 환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20명이 해야 할 일을 15명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강도는 약 1.3배 올라갑니다. 효율도 줄어들며 굶으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5명의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사람이 없어 보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간호사 유입 때는 다음해 2, 3월까지 최소 비용 최대 휴가를 실현해냅니다. 업무 강도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받았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직하는 간호사들도 줄어들며 인력 문제가 해소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항전적인 자원으로 어떻게 인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협회는 법 시행을 두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해결 방안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간단한 문제도 아니며 민감한 사안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지출이 발생합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크죠. 조정이 가능한 것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병원 인력의 급여, 병원 시설 및 장비, 환자의 의료비 중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할까요? 병원의 평균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력을 충원 못할 만큼 병원 재정 여력이 어려울 경우를 두고 생각해보죠. 간호사를 위해 다른 인력의 급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것은 나은 의료를 위해 불가피한 비용 지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수가, 의료수가를 개선하여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방안인데 이 사안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장산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어느 하나 양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생명과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를 과연 이번 법 제정으로 개선될지가 의문이며 협회의 행보를 보면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태움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겐 지금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의료법 인력 기준이 지켜지는 곳에도 태움 문제와 꾸준한 이직률이 유지되는 만큼 현재 인력 기준에 대한 재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력이 충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끼니도 해결하며 생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육아나 출산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줄었을 것입니다. 또한 태움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병원은 비영리이자 영리기관이기도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최소 비용이 누구를 사지로 내몰고 다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 최소 비용의 기준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호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지인이자 부모입니다. 간호사는 누군가의 탄생을 지켜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며 임종의 슬픔을 나누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구조는 고쳐야 합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 기사, 연구자료, 통계를 활용했지만 부족하거나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경험담, 해결 방안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의 현실과 여러분들이 적은 댓글을 볼 수 있게 좋아요와 함께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간호사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